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동의 달입니다. 벌써 7년 됐습니다만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의 5월의 큰 개념을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잡았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하나를 이룰 때 그때 정말로 큰 힘도 나고 국민 전체가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을 폐쇄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직장이 없어져 가지고 다른 일로 전직을 하려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오늘 제가 보고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그 정부들이 끝날 거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선거에서 정말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에는 정말로 좌절하고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좌절하면 변절합니다. 근데 좌절하지 않고 면면히 깨어있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러 번 출마했는데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자만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왜 떨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콘서트가 우리 은수미 의원하고 배재정 의원이 토크를 하실 텐데 두 분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청 광장 이 마당에서 강당에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노무현 재단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돈으로 창덕궁 바로 옆에 비원 옆에다가 땅을 500평이나 샀습니다. 그 땅에다가 이런 강당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단체들한테도, 다른 시민단체들한테도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도록 큰 강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3층의 옥상에는 창덕궁의 아름다운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카페를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주 멋지게 창덕궁과 잘 어우러지게 그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8년도부터는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그 집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좋은 이름을 있으면은 저희 재단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이름도 잘 짓고 모양도 아주 품위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곳 다목적 홀에는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재단의 회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임원진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재정 교육감님, 강기석 위원님 함께 일어나 주셔서 우리 회원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을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잊지 말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자는 의미의 토크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첫 번째 토크 손님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은수미, 진선미, 배재정 의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크 손님은 지난 총선 때 정신없이 바쁘셨던 정의당 천호선 전 대표와 김혜식, 김경수 당선자를 모십니다. 여러분께서 행사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작성하셨던 포스트잇 질문 답변의 시간도 가집니다. 그리고 토크 중간에 가수 이상은 씨의 공연과 두 번째 토크가 끝난 후에는 이한철 씨의 피날레 공연이 있습니다. 끝까지 재미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크 콘서트의 사회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얼마 전까지 팟캐스트 노유진에서 우리에게 많은 웃음과 의미를 전달해 주셨던 진중권 시사평론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진중권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노란 풍선이 만개한 곳에서 이렇게 사회를 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아마도 지금도 저한테 이를 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사실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만큼 저랑 또 많이 싸웠던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학교도 잘리고 그다음에 계좌 털리고 강연 가면은 현대미술 강연하는데 경찰 분이 오세요. 그래서 한국 경찰이 현대미술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도 정말 알고 이랬는데 내가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설날인가요?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소포가 하나 왔더라고요. 딱 뜯어보니까 안동 소주 한 병에다 멸치 한 봉지가 들어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그 여사님께서 사인하신 그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카드 영주에 있는 제 동양대 연구실에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도 저하고 이제 애정이 많이 있는 관계죠. 그리고 노유진의 정치 카페 마지막에 제가 엔딩곡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르시는 사람 사는 세상에 돌아와 그걸 제가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올린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어느 이제 대통령 중에서 우리 앞으로 나올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운동가를 함께 불러줄 대통령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이 보수 정권에서 낼 수 있는 그 진보의 극한치가 아니었나 이런 제 마음을 담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운동가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지금 당이 다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다 한때는 같은 노래를 불렀었다. 이걸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비판자로 여기 강력한 비판자였지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사회 보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기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게스트들 모시겠습니다. 제 사회권이 저한테 넘어왔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 배재정 의원, 그리고 은수미 의원이십니다. 인사. 자, 여러분, 이 세 분 공통점이 있죠? 제 옆에 앉을 정도의 미모를 자랑하신다는 이런 공통점에 역시 필리버스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록을 세우셨죠? 필리버스터 그 기록을 세우셨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주책이야. 우리 뭡니까 박원석 의원이 그 기록 남겨두려고 일부러 끄는 건데 그 기록을 또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 좀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저는 필리버스터부터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는 게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원내 4년 동안 제가 5분이든 10분이든 언론에서 편집당하거나 이렇게 짜깁기 당하지 않고 정말 가감없이 국민께 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새벽에 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누가 듣겠냐.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리고 그런 시간이 다시는 밝고 밟히는 그런 경험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단호함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정말 기적 같고요. 그렇게 함께해서 우리가 새누리당 집권 맞고
여소야대 국회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예. 제가 떨어져서 죄송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이 다음 벽을 넘을 겁니다. 첫 번째 벽을 우리는 넘었고요. 이제 두 번째 벽을 넘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람이 존엄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배재정 의원께서는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 제 기억나는 게 누가 시비 걸지 않았나요? 김태흠 의원인가? 아니었나요? 그 무슨 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신 거였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함께 필리버스터에 동참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흔히 좀 그렇게 많이 하셔서요. 필리버스터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죠, 그때? 저도 먼저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선이 돼서 이렇게 더 즐겁게 함께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이해찬 총리님께 먼저 가서 안 떨어지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송구한 마음을 지금도 항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필리버스터는 저는 사실 지금도 얘기를 하려면 좀 눈물이 울컥할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김광진 의원이 맨 처음 그렇게 시작해서 5시간 넘게 할 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때 부산에서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지역에 있었는데, 김광진 의원이 그렇게 그 국회 단상에 서서 본인이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걸 들으면서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또 저녁에 밤이 돼서 잠을 자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은수미 선배가 바톤 터치를 하셨는데 아침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접고 국회로 올라와서 제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건데요. 그 결정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봐도. 저는 필리버스터를 은 선배처럼 긴 시간 하지는 않았고, 짧게 했습니다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구나. 올라선 저뿐만 아니라 그때 국회에서 방청하셨던 분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모든 국민들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새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상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벅차고 저에게도 너무 간절하면서도 저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께서는 이해찬 의원님으로부터 이해를 받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이름도 참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선미 다 가지시겠다고. 너무 진부해요.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런 너무 많이 듣는. 예, 이걸 개저씨 농담이라고 요즘 합니다. 예, 그 필리버스터 때 어떠셨는지 그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제도 정청래 의원님을 잠깐 만났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지금도 되돌아보면 10시간 이상 더 할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못했다고 저를 맨날 원망하시. 근데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저 순서까지 안 올 줄 알았어요. 기대 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였겠죠. 그 말도 안 되는 테러 방지법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 번호까지 오기 전에 합의가 될 거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제가 노래방 그 번호인 18번째 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청래 의원님이 제 앞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는 1분 이렇게 끊어지면 그냥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국에 있는 분들이 막 찾으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은 저 때문에 못했다고, 내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못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바깥에 있으려고 해도 의사국에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은수미 의원님보다 훨씬 오래 했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님의 10몇 시간을 기다리고 9시간 16분을 했기 때문이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참 많이 안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의원 그러면 욕만 먹잖아요, 매일. 지들 이것만 챙긴다 이런 욕 먹다가 필리버스터 나와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들어줄까? 근데 그거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 또 편집해서 핵심들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진 인격으로 처음으로 접한 그런 체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사실 그 필리버스가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이번 총선 승리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긴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저는. 근데 유일하게 이기는데 이래서 이겼구나라고 했을 때 제가 원인을 꼽을 수 있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리버스터가? 제가 어제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를 만났더니 아직 그 연령별 투표율은 2달 후에 나오는 거라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어쨌든 그동안 잘 투표를 하지 않았던 20, 30대 분들을 비롯해서 약 18% 정도가 더 나왔다고 해요. 결국 이분들이 찍어주신 건데 여기도 지금 많이들 나와 계시는데 20, 30대, 40대 여러분들이 찍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하고 싶으셨어요. 도저히 안 돼. 작은 반란을 하시고 싶었던 거고 변화를 하시고 싶었던 거였는데 전 작은 혁명이었다고 생각. 문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와서 투표를 하면 조금은 바뀔 거야. 내가 얘 때문에 투표해. 혹은 뭔가 바꿀 수 있어. 이런 게 있어야지 옆도 설득하고 여러분도 나가실 텐데 아마 필리버스터의 전후 과정과 그 이후를 보면서 그래 천천히 가더라도 하자. 우리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확신, 적어도 투표장에 나오게 할 정도의 기여 혹은 그런 바람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단호하고 용감한 과정이 전 앞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말 20대, 특히 진선미 의원님 이제 20대 국회의원이시니까 단호하고 용감하게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과 지자체 선거까지 남아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를 겪을 거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공격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존엄할 권리를 얻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날아오를 때까지 정말 20대 국회, 21대 국회 그리고 우리 대선 여러분들께서 꿈꿔주시고 더 투표해주시고 더 나가주시고 그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응원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제 생각에 저희가 4년 임기니까요. 한 2년 정도를 끝내고 나서 국회 여성건강관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머리를 보통 아침에 여성 의원들이 드라이를 좀 싸게 하게 되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심상정 의원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심상정 의원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새 신인 정치인들은 정치하기 참 힘들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원님 왜요? 이랬더니 당신이 정치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정치 활동이 보도가 잘 되셨대요.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면 뭐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활동하는 걸 알리는 것도 정말 좋고 또 국민들께서도 아 심상정이라는 의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당신이 보기에 요새 초선 의원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도저히 국민들에게 알려질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아 예전에는 그러셨나?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욕을 너무 많이 들어요. 니들 맨날 놀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뭐 국민의 그 혈세를 받아먹고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럴 때 정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필리버스터가 저는 그런 계기 중에 정말 큰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뭐 부족하긴 해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필리버스터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배재정이라는 정치인이 있구나 뭐 저뿐만 아니죠. 했던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많이 바라봐 주시고 이 사람은 그동안 뭐 했지? 하고 홈페이지도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공간이 저는 필리버스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정치인의 입장에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정치와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이 가까워져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발전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치를 정말 하면서 누구라도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회가 닿으면 정치인으로서도 변신해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통로가 너무 막혀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가 필리버스터가 정말 좋은 계기가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인을 좀 가깝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게 꼭 아니어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도 좀 찾아봐 주시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다음 필리버스터는 아마 새누리당이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필리버스터가 저한테 제일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요. 지역에서 다니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족보가 뒤집혔는데 저보고 누나래요. 누나라고 하고 4년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찍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투표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고 투표 시간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동안 정치를 바라보면 감동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마냥 이기적이고 내 어려운 거는 살펴주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맨날 싸우고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지역에 가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때론 제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필리버스터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 고맙다는 말을 듣는데 진짜 울컥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그 필리버스터를 서로 얘기해 가면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가지게 되고 한 사람 들었던 것을 다시 돌려서 그 192시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에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보고 또 그 의원들에게서 관심이 가져지면 그 의원들의 블로그를 찾아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사점을 어떻게 체화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왜곡된 정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걸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초딩들 수준 들어보셨죠?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 지금 또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사적인 인연이 좀 있거든요. 한번 제가 밥 먹는데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맞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그 철학에서 왜 그 절대적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상대적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 생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철학의 문제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감사해요. 그거 상대를 봐가지고 상대가 관심 있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화두를 던질 줄 아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의원님들도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사적 인연이 있으시죠? 예. 먼저 사실은 저희 그 새 의원은 초선 의원이고 저 또한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후 정치를 고민했던 사람이라 깊게 인연은 없는데요. 오히려 저는 변호사여서 민변 변호사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까이에서 많이 말씀들을 들었죠. 그리고 덕수라는 법무법인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아마 우리 대통령님께서 여기저기 선거 떨어지시고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아마 찾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덕수에서 한번 같이 일을 할 뻔했습니다. 같이 한 건 아니. 그리고 항상 그 옆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짝사랑하는 느낌 이런 게 있지요. 저는 초선 의원이 들으시니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나한테 노무현이란. 네, 저도 정치를 원래부터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노 대통령님은 직접 뵌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문재인 그 의원님도 사실은 제가 비례대표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연은 하나도 없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함께 눈물 흘리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동안 나는 50점짜리 국회의원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때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제가 세월호 11일간 단식할 때가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같이 단식을 한다. 그래서 새벽마다 부모님들이 피를 토하듯 절규를 하세요. 아침마다.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절망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그 많은 문제 제기와 그 많은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클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하지만 혼자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렸어요. 그분은 어떠셨을까? 그분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정치를 하셨고 영혼을 걸으셨는지를 지금도 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필리버스터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노동악법을 저지하는데 꽤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항상 저 스스로를 격려하는데 그걸 끝내고 나서는 50점은 넘었어. 한 6, 70점은 그래도 될 거다라고 위로를 하면서도 이 외로운 길을 그분은 어떻게 가셨을까? 이걸 아주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노무현은 벽을 넘는 도전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대통령님을 떠올리면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항상 국민이 우리보다 언제나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게 정치다. 그분들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게 정치다라는 걸 제게 가르쳐 주신 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덧붙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정치를 하면서 결정의 순간에 정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원외에 있을 때면 아주 생각이 단순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저런 문제가 생기면 아니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정치인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던 저도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노 대통령님이 대통령을 하실 때 아주 많이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한미 FTA라든지 파병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었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그 이면에 그 막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는 와중마다 사실은 저는 노 대통령님을 떠올려요. 내가 그때 그렇게 쉽게 비판을 했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에 휩싸이시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국익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결정들을 하셨을 거라는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저는 정치를 하면서 깨닫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임하실 때 정말 지지율 낮았잖아요. 엄청나게 낮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나왔거든요. 그 캡.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비판을 갖다 취소할 의향은 없는데 요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좀 비판을 좀 다른 방식으로 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반성을 조금 해봅니다.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서 그냥 운동권식으로 비판했던 거고, 저도 이제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반성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2007년, 그때가 우리 사회의 극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 사회가 자유로웠고, 그다음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평등했고, 대통령이 그냥 계급장 띄고 평검사랑 논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그 이후로 벌어진 사건들은 끔찍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만큼 했으니까 과거로 못 돌아갈 거라고 좀 믿어본 측면도 있는데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사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성의 어떤 지위 향상에 가장 그 엑기스만 받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은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인 여성인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과시형
광고주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는 포장만 화려한.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노력해서 만들어왔던 권위주의 타파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상해지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저희가 총선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국정교과서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유신 독재적 형식, 형태다라고 자꾸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함께 부풀려진 어떤 공포감 때문에 자신의 입장들이나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의견은 있었던 거죠. 저는 중학교 아이의 그 말이 아직도 지금 너무 충격이거든요. 그것도 강남에서 교육받고 자라고 있는 아이가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라고 물을 때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중학생인데 그 형이 너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2016년도에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교환하고 있는 게 네,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10년의 민주정부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민주의식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사실 안행위에서 뭐 대선기, 국정원 대선기 문제 많이 말씀하시고, 또 환노위에서 노동법 개혁 이런 것 계속 하셨는데 제가 교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싸웠습니다. 저희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방 말씀하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것 때문에도 그랬죠. 누리과정, 아까 이재정 교육감님 계셨습니다만 누리과정 문제로도 계속 싸우고 이랬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우리가 어디까지 후퇴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마지노선이 없는 거구나. 정말 더 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저는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러시고, 그게 정말 이번 총선 결과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한편으로는 또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씁쓸하고 힘들 때가,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인사를 올리면 또 싸운다고 말씀하실 때, 그럼 저희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안 싸워야 되는 걸까? 노동법 문제로 안 싸워야 되는 걸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로 안 싸워야 되는 걸까? 물론 양쪽이 계시죠. 왜 제대로 못 싸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한편, 무조건 싸운다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런 좀 서로 건너기 힘든 강들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하나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다리도 만들고 서로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세 분께서 19대 의정 활동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또 앞으로 20대에서도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분은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선거전을 치르셨는데, 우리 특히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이죠. 은수미 의원님, 죄송합니다. 은수미 의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싸움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선거전을 치르면서 소회라고 할까? 그걸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적 구도나 이런 얘기는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그것보다는요, 제가 이제 선거 전에 한 40대 정도 되는 청년 기업가가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다가 처음 만나보고 나서 안 오셨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오셨어요. 오셔서 앞으로는 당신을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이제 이분은 정치가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보통 정치가들을 이렇게 만나면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주면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의 문법이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람 얘기, 뭐 사회적 약자의 문제, 인권 문제 이런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중원에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여자가 나랑은 일을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거 우연히 보고 저 여자가 한 말이 진짜였네. 정말 저 사람 저렇게 하겠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켜보다가 떨어지고 나서 미안해서 찾아왔다. 근데 이제 그분하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전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회라는 공간, 그리고 정치인이 있는 공간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공간이라고 믿었었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유용성이나 성과로 판단하고 강제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면, 지금 성과연봉제나 뭐 저성과자 해고와 같이 사람을 성과로 판단하고 유용성으로 판단하면, 고성과자는 잘해야 인적 자본이고 저성과자는 인간 쓰레기예요. 그런 걸 정부가, 정치가 염치 없이 국민에게 강제하는, 그리고 나의 국민을 성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 정치가 단호히 도전하고 준엄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도 하고,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어요. 그럼 전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을 유용성이나 성과로 평가하지 마라.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불통하지 말라라는, 전 국민의 준엄한 그런 민심을 전 전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제가 하는 정치가, 그리고 저 역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많이 아쉽고 부족해서, 또한 전 여전히 낙선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정치라면 인간의 존엄과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정말 제대로 된 단호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맞고, 전 그것을 원외에서도 요구할 거고요.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무수히 많이 듣지만 원외에서조차도 일관되게 아마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노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정치를 위한 것이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선미, 배재정,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